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 평화를 주는 것과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한 만남이 아무리 자주 있어도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나 사교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비꼬는 말을 하는 사람들, 미묘하게 질투를 드러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만남은 이익을 주기보다 부정적인 분위기만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얻는 즐거움보다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런 환경을 피하는 것은 정서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기 보호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해한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종종 과거의 다툼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오래된 일을 다시 언급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자극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이미 치유된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상처받는 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성 있는 대화나 화해를 위한 환경이 없다면 그 자리는 감정적 소모만 남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며 단순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작은 성취조차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질투 때문에 이를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특히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가치와 성취가 존중받지 않는다면 자존감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대화가 항상 문제, 도전, 삶의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부정적인 주제만을 다루는 자리는 소모적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남에서 감정적 조작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작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우리가 꼭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불어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감정적 빚을 느끼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은 감정적으로 얽매이게 만들어 자유와 정서적 평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한계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모임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모임 전부터 불안과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이는 그 모임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 가치관의 차이, 판단받는 느낌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린다면 그런 만남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평화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관용이 지배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종교적, 문화적, 기타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대화가 쉽게 논쟁으로 번지고 정서적 스트레스와 소모만 초래됩니다. 서로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자리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자신감과 마음의 평화는 매번 위협받게 됩니다.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국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그 선택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만남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우리를 평가절하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상황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성숙함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결국 내면의 평화와 삶의 질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